튜브.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평가해서 그 사람 운명을 바꾸는 시험이 지배하는 사회. 적폐를 다 걷어내면은 이 부조리가, 공채를 둘러싼 부조리가 해결이 되느냐 막 얘기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하다 보면은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자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의 수천 년 동안 지식인들이요, 왕이 폭군이 되는 거를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동양에서도 그렇고 서양에서도 그랬습니다. 왕이, 전제군주가 갑자기 독재를 저지르면 너무나 큰 해악이 백성들한테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까? 이걸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해법이 한 20여 년 전에 누가 놀라운 해법을 하나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한 사람이 생각한 건데요. 삼권 분립을 누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권력이라는 거를 셋으로 쪼개자. 법 만드는 권력이랑 실행하는 권력이랑 판결하는 권력을 셋을 쪼개가지고 셋은 서로 터치하지 못하게 하자. 이게 한 사람이 생각했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 생각한 지 200 몇 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거의 뭐 우리 현대 문명사에 사는 사람한테는 한국뿐 아니라 어느 독재 국가를 가도 겉으로는 다 삼권 분립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가 삼권 분립을 다 적용을 하고요. 이게 한 사람이 생각한 겁니다. 삼권 분립 덕에 아무리 포악한 대통령이 나와도 얘가 정말 최악의 독재자가 되기 전에 최소한 몇 단계는 거쳐야 됩니다. 얘가 입법부 무너뜨리고 사법부 무너뜨리고 그런 단계가 거쳐서 사람들이 다 아유 저 자식이 이제 폭군이 되려고 하네, 그런 신호 정도는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지간히 뭐 그런 정도의 포악한 독재자가 아니면은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어쨌든 얘를 견제를 하게 합니다. 이 놀라운 상상력의 소유자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삼권분립 누가 얘기했죠? 맞습니다. 예, 몽테스키에.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뭐 이렇게 뭐 상금이라도 있으면 맥주 한 잔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몽테스키에가 루이 14세랑 루이 15세 때 사람이거든요. 루이 14세 태양왕이죠.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런 시절에 그 생각을 오래 했을 겁니다. 당시에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루소, 볼테르, 뭐 디드로, 뭐 몽테스키 다 같은 시대 사람이고 그거를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누구는 사회계약론을 얘기를 하고 볼테르, 로크 버전도 있고 뭐 루소 버전도 있죠. 볼테르는 볼테르대로 뭐 얘기하고 디드로는 백과사전 펴내고 다 그걸 또 한 나라에서, 프랑스에서 같은 시대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했을까요? 살롱에서 했습니다. 그때 살롱 문화가 싹이 터가지고요. 프랑스에 살롱이 8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커피하우스 문화라는 게 있었고요. 사람들이 이제 커피숍이라는 게 막 만들어져가지고 커피하우스에서 나와가지고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막 야 나라가 좀 잘못되는 것 같지 않냐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했겠죠. 그러다가 뭐 요즘 누가 쓴 소설 괜찮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두세 사람이 하는 거보다 조금 커져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공간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살롱이란 게 생겼고 당시에 이제 귀부인들이 살롱을 많이 열었죠. 그럼 800개가 열린 살롱 중에 큰 살롱도 있었고 그런 살롱에서 이렇게 뭐 누구 초청 강연회를 하고 거기서 그 사람 얘기하는 거 하고 질문 답변 시간이 있고 모인 사람들끼리 또 뭐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석학 강연이 아닙니다. 내가 공자의 말씀을, 옛 성현의 말씀을 막 얘기를 하고 받아 적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걸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처음 나온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게 한 사람이 그냥 골방에 왔진 않고요. 살롱 같은 데 나가지고 야 뭐 루이 14세가 또 뭐 어쨌다며 뭐 이러면서 뭐 서로 막 얘기하다가 권력을 뭐 쪼개는 거 얘기하다가 그게 말이 돼?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지적하고 서로 뭐 엉뚱한 얘기 막 하고 질문과 그런 답변이 오가다가 몽테스키에가 하다가 책을 써가지고 법의 정신을
써서 나온 거 아닐까, 집단지성의 결과물 아닐까. 몽테스키에가 굉장히 살롱의 수혜자예요. 제가 못 외워가지고요. 초판 1쇄를 예. 이 탕생 부인이라는 사람이 살롱을 열고 있었는데 그 살롱 주인이죠. 북바이북의 미녀 서점 주인장님 같은 그런 분이 초판 1쇄를 법의 정신을 읽고 감동을 해가지고 전부 다 삽니다. 이 책은 널리 알려져야 돼 하면서. 몽테스키에가 그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이 되는데요. 그것도 다른 살롱 부인이 랑베르 부인이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근데 법의 정신이 판매 금지가 됩니다.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이 자식 이거 위험한 자식이네 하면서 판금되고 이제 너 조금 있으면 감옥행이다 이렇게 착착 올 즈음에 그때 퐁파두르 공작 부인, 이분 루이 15세의 이제 정부이기도 했는데요. 퐁파두 공작 부인이 몽테스키에를 변호해서 감옥 가는 걸 막아주고 그렇습니다. 살롱을 몽테스키에가 단골이었고요. 그 살롱 덕에 책도 팔고 처음에 프랑세즈 회원도 되고 나중에 어디 잡혀가는 것도 막았고 그렇습니다. 볼테르, 루소 다 살롱의 단골이었습니다. 볼테르가 살롱이 굉장히 스타였다고 해요. 말도 잘하고 막 얼굴도 잘생기고. 루소가 약간 찌질이과로 가기는 맨날 가는데 가면 별로 환영 못 받고 뭐 살롱 주인이랑 싸우고 막 그런 거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요. 거기서 이제 뭐 플라톤이나 뭐 마키아벨리 책을 계속 강독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또는 뭐 대형 광장에서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요. 이게 뭐 교보문고에서 벌어질 일 같지 않고 이 정도 사이즈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상상력을 좀 거친 대로요. 책으로는 아직 펴지 못해도 막 얘기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하다 보면은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게 200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혜택을 우리가 다 보는 거 아닐까? 동양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뭔가 그 훈구적 분위기로 갔던 거 아닐까? 주작 계속 파고 그랬던 거 아닐까? 지금 그리고 살롱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공간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에 부여하는 역할이 있죠. 저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공채제도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과 역기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거를 옛날 책을 들여봐도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적폐 이전 시대를 생각을 해서 그럼 적폐를 다 걷어내면은 이 부조리가 공채를 둘러싼 부조리가 해결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향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좀 먼 것 같고 좀 너무 이상적인 것 같고 좀 바로 다가오는 어떤 삼권 분립 같은 신박한 아이디어가 뭔가 없을까? 여기 모든 살롱에서 그 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질문을 퍼뜨리고 아니면 질문을 조금 정교하게 보태고 내지는 좀 답의 후보 보완을 하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게 질문이 퍼져가지고 어디 먼데 있는 몽테스키에가 뭐 대팡부인 살롱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폼파두르 공작부인 살롱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에 없었던 어떤 해법을 찾지 않을까. 쌤튜브